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웃겨라. 그래서 100년은 물가 같고 차생은 이생이죠. 이생은 뜬구름 같더라. 부평초 같더라. 그래야 뜬구름 같은데 지금 뭐 했죠? 단원 난강지 금해려. 경화사가 모처럼 만에 이거 단원 썼죠. 단원은 왜 쓴다 그랬죠? 경화사가 단원은 사실은 신도들의 모임을 단월이라고도 했잖아요. 이게 단원이 그거예요. 한 명 이상만 모이면 경화사는 단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여기서 북쪽에서 단원이라는 말은 오하천하고 쓸 때 했는데 지금 나누당하고 단원이라고 써요. 단원 모임이 어려워. 강제로 억지로 모이기가 어렵다는 건 뭐죠?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못 온다는 얘기지. 여기를 다시는 이 어려운 모임을 굉장히 이 모임이 어렵다 이런 얘기요. 이 경서 글자 한자한가를 참으로 신중하게 잘 선택해서 쓰신 것 같아요. 시지만 단어는 우리가 모임도 억지로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서 금일은 뭐예요? 지금 오늘 지체하고 있어요. 지체할 지자 지금일이라. 왜?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이렇게 그냥 막 헤어지기가 너무 섭섭해. 생에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어서 이러한 시가 무슨 남녘시여 무슨 청암사 이게 청암사여 이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냥 찌들찌들 만우당과 만나가지고 그냥 고향 생각이 거듭거듭 떠오른다 그러고 깃두라미 울고 밤비 내리는 벽산루라고 하고 만사가 구름 같은데 무엇이 그러면 참이란 말이냐. 100년이 물러가갖고 이 생은 이게 어떻게 남녘시가 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참으로 멍청해갖고 설마 청암사 조실이라고 쓴 거 보니까 그냥 좋아서 얼른 청암사라고 했죠. 이건 청암사가 아니에요. 더 힘든 건 이거죠. 탄원 난강 지금일이요. 우리가 다시 만나는 모임을 갖는 것도 억지로는 절대로 어려우니까 오늘 지금은 지체하고 있어. 헤어지기가 아까서부터 낮에부터 출발하려고 했는데 지금 밤이 돼도 못 가고 있어요. 지금 가야 되는데 이제 밤 됐으니까 가야죠. 그래서 오늘도 늦어서 지체되고 있더라. 정말 힘들어. 개활무단 여기에서 이제 그 경선사가 전봉동점에 쫓기는 부분이 나와요. 개활무단 열기추에서 이 검열할 열자 이게 뭐 살다가 뭐 글자 한 개 이렇게 내가 매달리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내가 빙의 돼가지고 이거 뭐냐 개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약속을 지키면서 활기차게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개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무단은 뭐요? 무단은 뜻밖의 공연스레 잘 살아가다가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살아가다가 갑자기 무단이가 갑자기예요. 뜻밖의 이 개활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사전적 의미로는 삶을 위해서 애쓰고 고생함이 개활이고 두 번째 거예요. 경어선사의 뜻은 두 번째 거. 결활이구나. 개활이 아니라 결활이야? 개활이라고도 하지 않나 저게? 다시 보자. 개활이라고도 하죠. 개활. 이 경선사는
진짜 언어의 마술사 도사 같아요. 이런 게 우리는 이런 말을 잘 안 쓰죠. 개활이나 뭐 이런 거를. 이거는 맺을 개자고 맺을 개자 그리고 애쓸 결이라고도 쓰죠. 맺을 개활 그리고 사람 이름으로는 설총할 때 설자 쓰나 개활이 아까 말했어요. 개활이 참 대단한 말이거든요. 이게 개활이. 그러니까 아무나 이걸 쓰지는 않아요. 맺을 개. 이 활자는 넓을 활, 탁 트이다, 멀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지금 한 글자 갖고는 안 되고 두 글자를 합쳐서 개활. 개활은 삶을 위하여 애쓰고 고생한다는 1번 뜻이 있고 경어선사가 말하는 건 2번 뜻. 너무 잘 썼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 서로 소식이 끊어짐. 맞아요? 살다가 개활이 뭐라고요? 개활이 멀리 떨어져 있어 서로 소식이 끊어짐. 이거 개활이 아니야. 개활이 경어선사. 경어선사 때문에 내가 경어선사 때문에 못 살아요. 졸리고 배고프다고 힘들고. 어떻게 이렇게 개활을 잘 써놨어? (1번) 2번 뜻. 지금 여기서는 2번 뜻이죠. 2번 뜻이 뭐래요? 멀리 떨어져 있어 서로 소식이 끊어져. 사전도 참 재밌어. 멀리 떨어져 있어. 지금 떨어져 있어요? 서로 소식이 끊어져. 이게 경어선사의 현재 상황이죠. 얘기는 서로 소식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경어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간다는 말을 아무한테도 안 했으니까 그냥 끊어진 거예요. 그냥. 무단이 끊어진 거예요. 써있어요? 무단? 그렇다 써있다. 개활무단. 무단이 갑자기 도리어. 그래서 무단이 개활이 돼가지고 여기서는 빈자리라고 돼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라는 말을 쓰겠어요. 무엇 때문에? 지금 무엇 때문에? 검열을 당해가지고. 저기 어디 갔어요? 개활무단 열기추가 그거예요. 열기추. 그 검열할 때에 그 검열이에요. 이게. 이 검열이 이거 있죠? 어? 이 검열열. 이 검열이 뭐냐면 일본 놈들의 추적이죠. 이게 바로 이게 일본 놈들의 추적이에요. 일본 놈들의 추적을 당해가지고 이 추적이 이 검열이라 이런 얘기야. 그게 기추. 몇 가을이 지났느냐. 열불나네. 이놈의 새끼들 그냥 여기 검열을 당해가지고 몇 가을을 기추니까 가을을 보냈냐는데 가을을 한 번, 두 번, 세 번 보냈다는 얘기는 몇 해가 지냈느냐 그런 얘기야. 이 무단이 갑자기 언급결에 생각도 없이 개활해갖고 개활이 뭐랬죠? 서로 갑자기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서로 소식을 끊겨버렸다 이런 얘기죠. 이 정말 경어사는 시를 잘 쓰시는 것 같고 그 문장력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냥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은 경어선사 끄트머리 거 이거 경어집이 이거 하나 붙잡고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추적해서 알아낼 수 있었던 거지. 경어선사는 한 줄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어요. 남녘이건 북녘이건 다 주워온 것들을 모아다가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써놨냐는 거지. 개활. 이 개활해 버렸죠? 힘겹게 생활을 살아간다는 1번 거 말고 2번 거.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소식이 끊어진 거 이 개활이야. 그 다음에 무단이야. 작정하고 한 게 아니고 무단이 갑자기 도리어 이렇게. 그래서 무단이 서로 소식이 끊어져 갖고 뭐 때문에?
검열 때문에 열기축. 그 검열을 당한 게 기축. 몇 해가 지났냐. 몇 해 지났죠? 7년 지났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소식을 못 전하다가 그 아래 내려간 유감이라는 시에서 전하잖아요. 그래서 몇 해나 되었던가 해가지고 우리 경호선사가 지금 남전당 만우당 상경을 보내기를 섭섭해해? 섭섭해. 그래서 서로 지체하고 있어. 지금 못 가. 개활해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남적시 하다가 북적시 하다가 병 들게. 아이고, 백수 기비. 백수 이미 있자구나. 백수 이비 표경우. 경은 뭐야? 표표하게. 그죠? 표표하게는 이게 낱낱이 흩뿌러진다 이런 얘기죠. 표표하게. 이건 뭐냐? 줄기경자네. 그다 줄기경자가 어울리나? 표표히 또 흩어지네. 아휴. 가지가지마다 줄기경? 거기다 줄기경자를 써서 어울려? 안 어울린 것 같은데. 잘못 썼을 수 있죠. 회오리 바람이 표표히 나붙긴다. 줄기경 막힐경. 막힐경이 제일 낫겠네. 또 막혀. 회오리 바람 푸. 칠풍처럼 나붙긴다는 얘기죠. 자, 여기 백수도. 백수는 뭐죠? 흰머리. 백발도 이미 슬프거늘 이런 얘기죠. 이 네자로 끊어야 되니까. 백발도 이미 슬프거늘 또다시 표표히 줄기경 표경우. 또다시 표표히 막힌다 말이야. 다시 막힐 경자니까. 표표히는 뭐예요? 회오리바람처럼 질풍에 또다시 막히게 돼서 흩어지는구나. 우리가 다시는 못 만난다는 거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줄기경에서. 여긴 줄기경인데 막힐 경도 되니까 막힐 거다. 우리가 표표 이거 회오리 바람에 이히히. 그래서 이미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우리가 백발도 이미 우리가 슬픈데 또다시 질풍에 막혀서 우리가 다시 흩어질 수밖에 없고 언제 만날 기약이 있더라 없더라. 또다시 헤어져. 이 또자가 모르는 거예요. 이건 거죠. 또자가 다시 개활이라는 얘기예요. 개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 서로 소식이 끊어져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또다시 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휴. 그래서 경어선사가 뭐래요? 이 만우당하고 만다니 벽단뇌사라는 시는 정말 이거 슬픈 시거든요. 굉장히 슬픈 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지? 남쪽에서 경어선사를 만나러 온 그 선승 중에 한 명. 백발도 이미 슬픈데 백수 입이 표경우라. 또다시 질풍 같은 것 때문에 뭐 막혀서 우리가 다시 헤어져야 한다 이런 말이지. 아이고 나감 군거 아잉류. 여기도 너무 슬픈 말이에요. 나감 군거 아잉류라. 멋지할 거나 할 때 그 나자거든요. 이게 뭐뭐 할 거나 라고 할 때 그 맨 마지막에 쓰는 어조사예요. 어조사다. 나는 어찌할 거나 견딜감. 어찌 견딜 거나 그런 얘기예요. 어찌 나감은 어찌 견디겠는가. 뭘 견뎌. 그대가 가고 나면 이런 얘기죠. 군거. 이 뭐야 너무 슬프다. 참 이 깨달은 자가
불매인과를 하시면서 깨달은 자가 불매인과를 합니다. 불락인과라고 하면은 여우의 몸을 받아요. 3000년 여우의 몸을 받으니까 깨달은 자는 불매인과야. 인과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매하지 않단 말이야. 어둡지 않다. 매달리지 않는다. 매하지. 그걸 견디면서 지금 가시는 거죠. 어떻게 깨달은 자가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 가고 있나요? 그대가 가고 나면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그대가 가고 나면. 그러면서 뭐래요? 아잉유. 이건 잉알잉이죠. 뭐뭐로 인해서. 여기에 머무르는 걸로 내가 여기에서 머물면서 이런 얘기야. 내가 여기서 머무르는 것 때문에 잉알잉. 그대가 가고 나면 내가 어떻게 이걸 견뎌내겠느냐. 아이고 어떻게 견디리. 그대가 가버리고 나만 홀로 여기에 남아있으니 아이고 이게 뭔 소리래요. 이렇게까지 써놨는데도 왜 우리는 이거를 그냥 바로 뭐라고 해? 바로 평암 뭐야 청암사 수도암이라고 바로 이걸 하느냐 말이야. 이런 멍청한 인간이 이미 앞에서 이걸 다 해놨더라고.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죠. 제목이 이거잖아요. 조실방에서 밤에 만우당과 이별하면서야 말이 트는 소리를 당자 빼고 청암사 조실이었던 만우당과 벽산루에서 이별하면서죠. 값싼 이야기예요. 1911년 가을. 그래서 경허선사가 지금 그대가 가고 나고 나 혼자 남으면 내가 여기서 나는 머물러야 하는 이유로 이런 얘기죠. 잉알링이니까 뭐뭐할 잉알링 이유. 내가 여기서 머물러야 하니까 그대가 가고 나면 나는 어떻게 견디겠는가. 어떻게 견딜 감자. 응? 나감 뭐뭐 하겠는가 라는 어조사의 그 질문이죠. 그래서 이 경허선사가 남정당 한규 아니면 만우당 상경을 만나면서 지은 시죠. 장소는 청암상 조실방에서. 이게 아니라니까. 밤에 경허는 만우당과 왜 이별하면서 이런 시를 읊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실방에서 이런 만우당은 청암사의 조실로 주석하고 있는. 그렇죠. 옛날 청암사에서 조실로 있던 만우당 상경이 이렇게 써야죠. 이곳은 원암은 북녘당 갑산이다. 여기서는 또 정신을 차려서 썼네요. 이거는 옛날에 주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야. 청암사 조실방에서가 아니에요. 이곳은 원암은 북녘단 갑산이다. 그렇지. 정신을 차려야죠. 이거 아무래도 갑산이야. 귀뚜라미 울고 밤비 내리는 벽산은 은연히 고향 생각을 거듭거듭 떠올리게 하고 있는 밤이고, 꼭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면은 귀뚜라미 기뚤기뚤 하면은 고향 생각이다. 여기서 경허가 생각하는 고향은 바로 뭐될까? 경허선사의 고향은 호소병독귀납이죠. 호소병독귀납, 호소로 돌아가는 병든 늙은이 해가지고 여사는 자신의 고향을 항상 호소라고 했어요. 천정음이 있고 개심사가 있고 부석사가 있고 정해사가 있고 수덕사가 있고 문수사가 있고 있는 그곳이 바로 경허의 고향 호소더라. 만사가 구름같이 흘러가 흔적조차 없고는 과연 어떤 것이 참다운 것이란 말이냐. 하자실. 아이고 이놈의 하자실. 하자실이 진짜 하자실이야. 깨친 자가 가장 많이 머무는 그곳이 하자실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하자실에서 좀 머뭇거려져요. 그래 그냥 다 버리겠다. 다 버리고 다 무념무상으로 모든 거를 돌리고 무심산매 속에서 살아가는데 갑자기 현실에 닥치면 어떤 것이 하자실이란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현실 하자실 뭐가 진실한 건가 라는 물음표를 하게 되는 부분이 포인트가 같은 것 같아요. 포인트가 같아요. 100년 세월이라 해도 흐르는 물 같은
이생은 부질없어라. 아까 말했죠? 뜬구름 부평초. 어이? 이런 보임도 억지로는 어려워. 이런 보임 단원 아까 했죠? 단원이 단월은 신도들이고 단원은 법회야. 모임이랬죠. 모임. 둘 이상만 모여서 부처님 얘기를 하면 다 단원이야. 경원사는. 이런 모임도 억지로는 어려워서 오늘 또 우리가 막 끈적끈적 지체하고 있죠. 늦게까지 이어지고 있어. 못 가. 멀리 떨어져 있어. 소식이 끊어져서 연락이 되지 않았던 이거를 아까 뭐랬죠? 개활이라 그랬죠. 개활. 서로 오래지 만나지 못하니 만나지 않으므로 무단히 빈자리가 몇 해나 되었더란 말이냐. 라고 손꼽아 보아보니까 어느덧 7년이더라. 백발도 슬픈데 이제 다시 우리가 표표하게 흩어져야 하니 이건 분명히 기약도 없고 뭐더라. 표표하게 흩어져서 아까 뭐랬죠. 표표하게 흩어져서 막혀버린다 그랬죠. 막힐 경자 아까 했죠. 가지경이 아니고 막힐 경. 그래서 표표하게 흩어져서 막혀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자를 통해서 알게 되죠. 또 다시 막혀버릴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견디겠는가. 그대가 경원은 만호당과 이별을 못내 하시고 있다. 그대가 가버리고 나면 나는 여기에 남아야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남아야 하니 경어의 여린 정서가 선승의 이상과 대조되는 지극히 인간다운 청년. 경어는 북쪽에서 만난 년들을 소중히 여긴다. 지금 뜬금맞게 이 소리는 왜 나온다 이런 말이야. 그러나 그들과 헤어지는 이별 앞에서는 지극히 인간다운 감정을 드러내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이 북녘에서 지금 삶을 사시면서 남쪽에서 온 만호당을 참아 보내지 못하고 아쉬워하는 장면이죠. 때론 이별 앞에서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눈시울을 붉히며 슬픈 눈물도 흘린다. 손 아프다. 아이고 손 아파. 아파요. 아이고 아파. 슬픈 눈물도 흘린다. 그는 이미 대도를 성취한 대선사들. 인간의 오용력을 여긴 가감한 모습으로 남쪽에서의 명예와 신분을 하루아침에 버렸다. 종단도 버렸더라. 제자들도 버렸더라. 그렇게 주장자를 집상이 삼아 집신 한 컬레 딸랑 매달고 빈몸으로 떠났던 경어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가 떠난 이유는 왜? 몰랐었죠. 여기서 우리는 임재, 여기서도 지금 못 밝히고 있잖아요. 어떻게 밝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임재의 숙처 작주면 입처 개진이라고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경어의 실천행이더라. 일류중행, 삼수갑산의 일류중행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순간이더라. 경어는 자신이 처하는 곳마다 항상 주인공 될 수 없었어. 행동함으로써 그의 행위는 모두가 진실하지 못했어. 이제 경어는 선언을 창건한 대선사가 아니고 선언의 대강백도 아니고 해인사 인경불사를 증명한 법주도 또한 아니고 정예결사를 주도한 맹주도 아니더라 이런 얘기예요. 정예결사를 주도한 맹주도 아니더라. 여기서 우리는 경어의 행동에 예의주시 해야 된다고 하면서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의 고통은 제가 그냥 가슴에 응어리처럼 안고 가는 건 이거죠. 경어의 행동에 예의주시 해야 돼. 뭔가 이상하죠? 뭐지 이건? 남전당 만호당은 왜 가고 뭐야? 실체. 예의주시 해야 한다. 이제 경어의 여러 지인들과 헤어지며 남긴 이별시를 감상. 이게 다 북녘시야 이제. 지인들과 헤어지면서인데 두 번째 시 위원에서 송의징에게 화답함. 여기 위원은 이원군이죠. 경어선사가 거쳐간 게 13개 군인데 13개 군 중에서 위원군이 있어요. 그죠? 처음 밑에 어디 황해도 개풍군, 경기도 남양주군, 그죠?
경기도 남양주군이 먼저야. 누구 만나러 갔죠? 응? 누구 만나러 갔잖아. 홍월초 거연을 만나러 갔죠. 그죠? 월초 거연. 홍월초를 만나러 간 게 남양주. 두 번째, 개풍군에 가서 누구? 강봉원이를 만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황해도 곡상군 신평면에 가서 박영상이를 만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향상군을 갖춰. 향상군. 외항산. 예. 그 다음에 향상군 다음에 어디 갔죠? 영변 약산 진달래 영변군. 그 다음에 벽동군을 가잖아요. 그 다음에 위원군을 또 가잖아요. 그 다음에 후창군을 또 가잖아요. 아이고 씨. 그 다음에 뭐 후창군 또. 아이고. 그 다음에 강계군인가 보다. 아니다. 장진군을 만나요. 장진강가를 지나다니까 장진군을 만나죠. 그 다음에 10번째 강계군.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를 가? 좌우에 경헌군. 그죠? 경헌. 그 다음에 회령. 그 다음에 이제 갑산군. 마지막에 갑산군이죠. 어쨌든 여기는 오이원군. 이원군에는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송의징이를 만나러 갔는데 이름을 보다시피 송가야 송가. 경호사사 친척이에요. 이거 미리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못 만나. 어렵죠. 사실은 만나게 되죠. 왜냐면 이 위원군에 여산송 씨의 그 집성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송의징이를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나서 침울하게 형사가 그 시에 써있는 거면 침울하게 몇 달을 보내면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해를 보낸다. 두어해를 보낸다고 써있거든요. 그 두어해가 뭐냐면 1904년, 1905년 초에 그걸 두어해라고 하셔요. 근데 제일 많이 일개인이 머문 곳에서는 가장 긴 시간이 거기서 4개월 가까이 머무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죠? 이원에 응? 이택룡이를 만나죠. 이택룡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산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송의징이를 왜 만나? 친척인데 어차피 거기 지나가면 한 번 만나면 못 만나죠. 한 번 만나면 못 만나기 때문에 친척이라 꼭 만나고 가서 근데 이제 끝머리 헤어질 때 혹시 못 만나더라도 그냥 다시 만나자 라고 하는 좋은 인사를 남기는 그런 시가 있거든요. 위원은 평안북도에 있는 변이다. 그곳에서 경하는 송의진과 인연이 있다. 그들은 2년 만에 재역. 2년이 뭐냐? 1904년, 1905년. 송의징은 누구인가? 이게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제가 뭐야 이게 신기가 들들어가지고 촉이 짧아서 촉이 지금은 빙의가 된 거 난 환하게 알아. 지금은 알아. 지금은 눈을 감아도 다 보여. 그들은 2년 만에 재해하고 있다. 송의징은 누구인가? 아마 유생이거나 벼슬을 놓지. 아니라니까 그리 여유로운 삶이 아닌 듯. 아니라니까. 이 전봉준이 나타나면서 이제 그 시를 막 탈탈 털게 되니까 그 시 속에서 보여요. 침울해. 그런데 오랜만에 만나갖고 막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까발려. 어디에서? 그것도 여각에서 그냥. 왜 옛날에는 왜 장터에 그 위연읍성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 시에. 그러니까 위연읍성에서 뭐 장터가 열리면 거기에 여각이 있었나 봐요. 거기서 잠깐. 왜 우리가 뭐 나는 잘 안 가봤지만 나는 여관이라는 걸 가본 적이 없으니까 가면은 낮 동안에도 뭘 빌려주는가 봐요. 방을. 몇 시간 빌려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시에 써 있는데 아니 미쳤나. 전봉준 안 나타났을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떠오르다가 전봉준 나타나면서 이게 그냥 빙의가 돼가지고 전봉준 나타나면서 빙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확실히 이제 그 장소까지도 다. 그리고 경호는 북한 땅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 이렇게 멍청하게 쓴 이유는 여기에서 무려 몇 달을 머물거든요. 처음에 여기서 정착을 했어요. 굉장히 궁금했던 시거든요. 이 송의징이가. 진짜 이 송의징이 때문에 근데 왜 같은 송씨라는 거를 바로 차리지 못했을까? 바보냐? 이런. 그래서 그때는 바로 1904년 가을이었. 그렇죠. 1904년 늦가을이에요. 늦가을. 그러니까 한 10월 말이나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이듬해
2월까지도 이게 송의징을 못 만나서 1904년 가을이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경화는 이거 위원해서 두어해가 뭐냐면 1904년, 1905년. 그래서 바로 따라가고 1905년에 김탁을 만나죠. 장뜰업에서. 그래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시점은 바로 때는 바야흐로 1906년.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말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몰랐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를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6년이지 4년 1904년 이른 봄이다. 1904년 이른 봄이야? 그럼 1905년 이른 봄이야. 1904년에 떠났으니까 1905년 이름. 나 몰라. 없어졌어. 이런 썩을. 다시 해야 돼. 1905년 2월에. 라리라리라라 아리라리라리라리 그 오랜 날이 지나면 어디 갔냐 내가 아주 살아 8 1100 졸려 1100 없어졌어 1100 1100 어디로 갔을까요? 응? 여기 있다 1046 그래서 그래서 여기는 틀렸죠. 1905년 봄이에요. 6년이 아니에요. 말은 두어해인데 짧은 1904년, 1905년 이른 봄에. 그래서 1905년 위원화 송의증 됐죠. 위원화 송의증. 그러니까 송의증도 좀 그 실력이 있는 글을 서로 주고받을 정도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 서로 그나마라도 그 짧은 시간에 또 주고받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저기들 유생들은 그 시를 자주 주고받아요. 자, 그래서 송의증에게 경화사가 잠깐 오후에 잠깐 한가로움이 있었어요. 그 짬에 또 시를 지어가지고 송의증에게 이거를 줬는데 내가 보기로는 송의증에게 말은 화답한다고 써놓고 건네지는 않은 것 같아. 이런 시가 많죠. 강봉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강봉원에게 뭐 망공 스님이 가서 쫓아가서 잡아왔겠습니까? 그게 아니야. 그 이제 경화사의 특징이 뭐냐면 준다고 해놓고 그냥 가방 속에 넣고 말아요. 그래서 많이 모아놨겠죠. 가방 속에 들어있었겠죠. 그거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경화사 보통 그래서 송의진 것도 사실은 이게 김탁이 모아놓은 것들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 것만 모아놓은 거잖아. 유생들 거. 근데 지금 여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강봉원 것도 있고 박영선 것도 있고 이런 걸 보면 이게 신기해. 신기해만 모든 게 감사해야죠. 뭐. 경원사 선양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절 인연이 맞질 않았어요. 왜냐면 딱
이 경원사 선양을 할 사람은 설정 스님이었어요. 포인트가 그 포인트가 딱 설정 스님 포인트였는데, 그러니까 내가 설정 스님 35살 때 내가 해암 스님을 만나러 갔고, 해암 스님과 제자가 됐고, 해암 스님 밑에 원담 스님이 있었고, 원담 스님도 제가 여러 번 만났죠. 봤고, 그 밑에 설정이 있었고, 그 사이에 내가 동대를 가가지고 경호선사 박사 논문을 따와서 설정 스님이 그 방장을 할 때 내가 찾게 된다 이 말이요. 아주 흘러가기는 잘 흘러갔어, 더럽게.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설정 스님은 그렇게 만만하게 경호선사를 선양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했어요. 돼 있질 않아요. 안타깝죠. 만약에 이게 해암 스님 있을 때, 해암 스님 살아계실 때, 또 누구지? 그 원담 스님 계실 때, 내가 해암 스님을 만났을 때 그때 이미 내가 박사를 다 했어야 돼. 근데 나 해암 스님 만났을 때 그때는 내가 교직 생활을 했었죠. 어린애들 가리키는.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이게 흘러가는 추세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렇다고 또 내가 그냥 뭐 내가 일단 또 여자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더라고요. 수독사에서 부딪히는 게. 그게 있고, 여자, 두 번째는 돈. 일단은 그런 문제들이 있고, 뭐 가장 문제점은 설정 스님과 수독사 사이의 관계성이죠. 힘들어요. 설정 스님의 힘으로 되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충무원장에서 내려온 자체가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잠깐의 반짝은 설정 스님이 충무원장 된 건데 거의 1년을 못 버티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그 슬픈 사연. 지금은 뭐 그게 또 벌써 몇 년이 흘러가지고 설정 스님이 다시 뭐 조실이 돼서 같은 소리네. 몰라. 운이 닿는다면 어쨌든 간에 이 경호선사를 선양할 수 있는 최대치가 지금 요만큼이거든요. 초로 연비 복조옹이요. 초로 연비 복조옹이요. 꺼내야 돼. 여기서 끊겠습니다.